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오늘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현안은 얼마나 반영됐고 앞으로 대응과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인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제 주제로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을 좀 제시를 했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실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우리는 실용 정부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앞에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강하게 좀 제기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23개 이제 국정 과제 중에 검경 개혁이랄지 감사원 그리고 사법부 개혁과 같은 정치 개혁 의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성장과 관련해서 AI 3대 강국 도약이랄지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균형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특이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균형 성장을 위한 어떤 지방 분권이랄지 5극 3특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긴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재정 분권이랄지 권한 이양 그리고 실질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정책에 대한 통합 기능이랄지 컨트롤 기능은 있었는데 사실 부처에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약 한 15조 정도 되는 그런 회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부처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떤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전 정부와는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정과제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5극 3특 체제 오늘도 강조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5극 3특 체계라고 하는 건 이 정부 들어와서 마련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네. 수도권 집중이랄지 지역 산업의 위기 그리고 인구 감소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5극이라고 하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이라고 하는 5극과 3특이라고 하는 건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를 어떤 성장과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최첨단 AI랄지 바이오 등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보면 교통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지역에 거점이 형성이 되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랄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런 거 보면 교육이랄지 문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육 혁신,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그리고 지역 성장 펀드를 약 100조 정도를 조성을 해서 지역 성장에 대한 어떤 재정적 틀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전북은 이제 그동안 여기가 어떤 성장의 중심 동력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전북은 아무래도 그 2차 전지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AI랄지 바이오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첨단 산업이 어떤 중심 성장 내용으로 좀 확보되는 과정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랄지 공공의대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 조력이라고 하는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그 전략을 좀 제시를 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아무래도 5극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 어쨌든 초광역권 이런
거에 비해서 3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전북이랄지 강원도 이렇게 좀 어쨌든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3특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3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별도의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설치가 되는 것들이 앞으로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당초 하계올림픽 유치나 재생에너지 관련 새만금 아리백 산단, 피지컬 AI 등이 기대를 모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어떤 공약을 놓고 보면 7개 항목으로 똑같이 좀 규정을 해서 네. 공약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전라북도가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게 2030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문제하고, 네. 거기에 이제 문화올림픽을 만들면서 전라북도가 어떤 K컬처의 어떤 그 중심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AI와 연계되는 융복합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풍력, 조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새만금, 아리백 산단이랄지 그동안 저희가 좀 계속 얘기해 왔고 했던 부분들이 잘 잠겨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사실 그동안 뭐 전 정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공약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새만금 SOC 이제 조기 완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라북도에서 크게 생각하는 건 새만금 신공항이랄지 뭐 항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기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아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북과 연관해서 기대했지만 뭐 빠진 부분 아니면 뭐 오늘 국정과제에서 아쉬운 부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거보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당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성이랄지 실제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이제 국정 과제 또는 어떤 지역 공약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의 실질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각 부처의 사업 계획에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잘 반영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좀 구체성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 우려를 샀던 게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해촉인데 경제 2분과가 AI나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공약들, 뭐 지역에서 요구했던 이런 사안들이 뭐 대체적으로 좀 반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춘석 의원의 어떤 차명 거래 의혹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촉되면서 상당히 지역 차원에서는 크게 좀 혼란스럽고 큰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기대치라고 하는 건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 공약이 실행되려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어떤 사업 계획이 포함이 되고 우선순위가 잘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국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또는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춘석 의원에게 당초 기대했던 기대치를 이후에 어떤 지역 공약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향후에 어떤 그런 공백들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행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